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희도 즐겁지만 여러분들도 즐거울 게 뻔한 금요일입니다. 불금, 네. 즐거운 불금 되시고 예. 불금 되시기 전에 언더스탠딩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 뭐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야. 이 프로랑 놀다 보니까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스스로 이렇게 자꾸 세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 버티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힘든 방송을 어떻게 힘들어요. 하겠습니까? 예. 예. 오늘은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뭐 취재팀장님이니까 뭐 취재해 오셨겠죠? 예. 오늘 GPT-4에 대해서 GPT가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놀랍답니다. 무슨 뭐 영상도 뭐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죠. 하여간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 예. 두 번째 시간은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예, 오지 전문인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다녀오진 않았고 미국에 이슈가 또 있는 모양이죠. 예, 부유세 논란에 대해서 세금 얘기, 미국의 세금 얘기를 좀 취재를 해왔다고 네. 해서 그 얘기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좌파 정부라서 자꾸 네.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모셔보죠. 권순우 취재팀장님,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뜻이죠? 웰컴. 잘 왔다. 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웰. 잘 왔다. 잘. 제가 토익 공부를 왔다. 잘 안 해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예.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GPT에 다 물어보면 되니까. 네. 네. 그러게요. GPT에다 물어보면 되겠죠. 사실 GPT 챗 GPT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큰 혁신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제 쓸 수는 있게 됐다. 이게 엄청난 혁명이랍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만 해왔는데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예.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는 게 인공지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리아도 불러보고 뭐 빅스비도 불러보고 뭐 누구야 진이야 뭐 부르면 뭐 대답 드릴 수 없습니다.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온갖 곳에 적용은 돼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체감도를 못 느끼다가 챗GPT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뭔가 쓸모가 생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챗GPT가 예. 드디어 유용한 녀석이 나왔다. 뭐 유용까지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검색 좀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쓸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는 쓸 수 있다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예. 싱귤러리티라 그래가지고 사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딱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엔 그렇지. 아직 그렇지만 지금은 야 글자를 쓸 거면 뭐 그림은 왜 못 그리며 뭐 계산은 왜 못하며 뭐 이런 것들로 점점 발전해 나갈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작년 말쯤부터 이제 GPT 관련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순식간에 GPT-4가 나왔습니다. 1, 2, 3는 없었잖아요.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아까 1, 2, 말씀드렸죠. 3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GPT-3입니까? 3을 조금 개량해서 3.5를 그거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번엔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챗봇으로 약간 튜닝을 한 게 챗GPT 예. 이렇게 된 건데 GPT-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이슈들이 보면은 이렇게 1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원래 진짜 나왔던 거는 GPT-3가 나왔던 거는 22년 1월이었어요. 근데 11월에 확장된 버전 이른바 챗GPT가 나왔던 거고 이게 1, 2, 3가 한 1년에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이 1, 2, 3는 1년 간격으로 출시가 된 거니까 예. GPT-4가 갑자기 또 나오니까 야 세상 진짜 빨리 변한다. 우리 이제 GPT-3 가지고 했던 챗GPT가 우와 막 그랬는데 바로 또 4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GPT-4가 나오는 그날 사실 이거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파티를 하는데 다들 GPT-4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GPT-4 얘기 들어봤어. 막 여자들한테 인기도 엄청 많고 야 GPT-4가 나왔대 그러면서 떠들었는데 구석에 우리 찌질이 구글이 아무도 내가 그 팜과 클라우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팜 앤 클라우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팜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예. 함은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그 초거대 모델 중에 가장 뛰어난 모델이에요. 검색 모델? 그러니까
초거대 AI 모델은 학습 모델이잖아요. 예. 그걸 검색에다 쓸 건지 뭐 그림을 만들 건지 글자를 만들 건지는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 모델인 거고 예. 만능 AI. 예, 그 기반이 되는 그 초거대 AI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능 GPT-3 만능 AI가 있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가 챗GPT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팜 같은 경우는 구글이 그때 얘기했을 때 뭐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구글의 한 직원이 얘가 인격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뭐 한때 양심 선언하고 했던 거. 양심 선언인지 아니면 사람이 좀 이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하고서 잘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람다 모델이었거든요. 예. 람다는 이제 글자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근데 람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델이 팜이에요. 그러니까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팜은 5천억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예. 근데 그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글이 그걸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어. 우리가 검증을 해보니까 GPT-3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열어주진 않았어요. 예.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벤치마크 숫자 같은 걸 발표를 했던 거죠. 예. 해보면은 사람보다 좀 나은 정도 수준의 벤치마크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사람 누구? 왜 나를 봅니까? 사람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수준에서 뭐 얘기가 좀 됐었는데 예. 그리고서 이제 5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팜이라는 모델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또 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은 한 모델이 하나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됐었는데 네. 팜이라는 모델은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패스웨이, 그러니까 패스웨이 러닝, 그러니까 러닝 모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PALM 이렇게 돼가고 팜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패스웨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복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제를 주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사람들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파티에서 쭈구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GPT-3, GPT-4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GPT-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만 입력합니다. 지금 예. 그렇죠. 네, 지금 GPT-3 예.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가 나오죠. 예. 근데 GPT-4 같은 경우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답변은 아직까지는 텍스트만 나오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니?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풍선을 매달아 놓고서 예. 야, 줄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진짜 한 3학년 정도 수준이구나. 예. 아니 저거는 3학년도 아니지. 아니죠. 저런 질문은 네. 박사한테 물어도 날아간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이 이미지를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뒤에다 드릴 건데 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글러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공이 날아가지요. 이런 거.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요 식재료들이잖아요. 예. 요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와, 와, 그러면 그랬더니 이런 팬케이크, 이런 크레페, 뭐 프렌치 토스트, 오믈렛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야. 그럼 저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게 그럼 밀가루인지 마약가루인지를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맥락에서 해석을 한 거죠. 리튬 같은데. 그 좀 야.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뭐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 팬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지? 예. 그럼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GPT-3 같은 경우는 단어 기준으로 한 3,000단어 정도를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면 GPT-4 같은 경우는 그 2억 5천만 개 정도의 단어를 2억 5천만 개 아닌데? 제가 3,000개라 그랬죠. 25,000개 예, 예. 정도의 단어를 할 수 있어서 예. 뭐 거기서 뭘 물어보게 되면 거의 책 절반 정도 수준까지의 글을 그대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파라메타가 뭐 몇 개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될 때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또 보실게요. 야, 그림 보니까 신기하네. 이게 왜 웃겨? 이거 왜 웃깁니까? What is funny about this image? 왜 웃기냐는 게 질문이에요? 예, 아, 저 아이폰에 이상한 걸 꼈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 포트에다 껴야 되는데 이거 예. 되게 옛날 PC에 맞아요. 쓰던 맞아요. 그거잖아요. 예. 그걸 꽂아놔서 웃겨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와, 저런 것도 알아요? 예, 어떤 부분이 웃긴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걸 답으로 텍스트로 해줍니까? 예, 예. 와. 그리고 요런 거. 이거는 왜 웃겨? 그랬더니
난 안 웃겨.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뭐 왜 웃겨 저게? 다람쥐가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 다람쥐는 먹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휴먼처럼 사람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웃겨.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그림 자체를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느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와, 저건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죠. 야, 저걸 저런 답을 어떻게 하죠? 와, 그러니까 그런 언어 모델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람쥐가 뭐 사람들이 유머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언어 모델로 인식을 하게 되고. 야, 유머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죠. 정말 어린이 수준의 지능은 다 있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전제 조건인 거고. 예. 그러면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인공지능의 환경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저렇게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과의 영역이었다 그러면 예.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문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걸로 뭐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GPT하고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요것도 신기합니다. 여기 수첩에다가 내 조크야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 쓴 거예요. 예. 이거를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저렇게 글로만 써주고 예. 마이 조크 웹사이트 이런 걸 만들어줘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줬다고?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코딩을 직접 해서 여기 있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죠? 저건 홈페이지 그냥 막연한 그림만 대충 그려둔 건데. 예. 그거를 진짜 홈페이지로 만들어줬다 저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웹사이트 만들어서 먹고 사는 다른 사람들 사람들 다 망했네.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하나? 이제 잘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디자인 촌스럽긴 하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 거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는 약간 문과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좀 창의성의 영역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GPT-4라는 거를 만들어낸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기네 기반이 되는 그런 초거대 모델이 학습 모델이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이런 기반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같이 합시다. 저 GPT-4는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까? 오픈 AI라서 공개되어 있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자꾸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막 정말 네. 정확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돼 있냐, 공개가 돼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서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서버는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이용할게요. 그럼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챗GPT하고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좀 보면 좋은 게 챗GPT는 일종의 서비스 모델이잖아요. 예.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과금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예. 그럼 그 서비스 제공자는 초거대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엄청 비싸요. 뭐가? 그 초거대 모델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예. 거기에 뭐 GPU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기계 단에서 그 하드웨어 단에서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뒤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하나씩 써서 문장을 만들어줘. 엥? 예. 이런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해서 끝까지 G까지 해서 문장을 신데렐라 만들어주는 얘기로 거예요. 만들었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저거는. 이런 것도 좀 삼행시짓기 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쵸. 뭐 가나다라마바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줘. 그럼 예. 가부터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이거는 사실 사람도 하려 그러면 좀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럼 이걸 또 가지고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마이아이즈라는 회사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비마이아이즈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시각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PC에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 그거를 시각 장애인들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비마이아이즈의 앱을 열어서 자원봉사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지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걸 비췄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앱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뭐 내가 뭐 표를 사야 되는데 뭐 어디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비추고 자원봉사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사람이 보고 지금 보시는 거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시청하시는 거에 대한 가치는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비마이아이즈라는 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예. 근데 그거를 자원봉사자가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죠. 대신 읽어주고 그렇지. 저게 그림을 읽어주고 다람쥐인지 뭔지 다 아니까 예. 왜 웃긴지도 설명해주니. 그러니까 이거 쭉 보여주면서 이 중에 볼펜이 있는데 나는 빨간색 볼펜을 쓰고 싶어. 그럼 거기에 이제 빨간색 볼펜이 뭔지 시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걸로 보여주면은 그 인공지능이 보고서 빨간색 볼펜은 2번째 있는 볼펜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하고 함께 할 사람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야. 아니, 그거 예. 채팅창에서도 구글 글라스 얘기하셨는데 구글 글라스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쓰지? 뭐 그냥 현실에다가 글자 좀 띄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이미지를 저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예.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글래스 같은데 적용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건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님이 좀 늦게 오신다. 예. 그럼 2%의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AI를 띄워서 그 동안에 2%님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 긁어다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 예. 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금요일 저녁 뭐 여러분도 즐겁고 저도 즐거운 언더스탠딩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주 하시니까 네. 그거를 그냥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써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게 쉬워 보이죠? 그게 쉬워 보이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그게 보니까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능한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 말주변 없거나 네. 아니면 자꾸 말실수 자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귀에다 뭐 하나 꽂고 인공지능 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어요. 코치를 해주듯이. 아니면 뭐 글래스를 하나 쓰고 밑에 자막이 나오든가 그것도 그렇겠네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 머신러닝 같은 걸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설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스포츠 경기는 룰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태클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 선수는 그 전에 뭐 태클을 몇 번 했던 사람이고 뭐 어느 경기에 어떤 적을 했던 사람이고 그거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설자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를 글자로 바꿔서 그냥 실제로 해설을 해주는 예. AI가 뭘 알려줘? 제가 태클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바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다. 저 장면에서는 어떤 해설이 적당하겠구나 싶어서 예. 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똑똑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은 뭐 몇 100번째 골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 선수가 그거 열심히 그동안 막 엑셀표 모아다가 지금 요번에 넣으면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거는 적절한 맥락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설이 적합한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는 현재도 있는 서비스인데 예. 그거는 이제 경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룰이라는 것이 있는 데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GPT 같은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됩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궁금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예.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거잖아요. 그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감정도 와. 사람이 감정적으로 계속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그렇게 감정 하겠죠. 다음 그러니까 이런 감정 다음에 이런 감정에서 어떤 어휘를 쓰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복제하는 거구나. 네. 한 50년쯤 산 인간을 그냥. 진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안 나와도 되겠네. 야, 2%가 집에서 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온다. 진짜 전 세계 GPT만도 못한 놈들이 수십억이 되겠구나 정말. 그러니까 집에서 잠깐 쉬면 좋은데 야. 계속 쉬라 그러면 뭐 어떡하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럼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이게 이제 GPT-4가 발표가 되고서 예. 구글에서 또 바로 반격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짤. 우리도 클라우드와 있는데. 파멘 팜. 그거. 예, 팜이라는 걸 공개를 하게 클라우드. 됐는데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이게 Gmail 우리가 더 그 워크 있잖아요. 구글 워크 예, 구글 웍스. 예, 구글 웍스. 요거에서 이메일을 써주고 독스로 글자를 만들어주고 슬라이드로 PPT를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캐치미. 이메일을 요약해줘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메일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예. 그럼 얘를 이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 요약한 걸 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줘. 답장을 써줘. 답장을 써줘야 하니까 답장을 써주고요. 요걸 가지고 브리핑할 수 있는 이메일을 좀 만들어줘. 예. 그래서 독스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스프링 대박. 캠페인, 봄 캠페인에 대한 브리핑을 쭉 해주는 거죠.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을. 예. 그리고 나서 뭐 추가할 내용들을 더 해줘.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PPT 만들 거야. 그럼 PPT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PPT를 만들어줬는데 밋밋하죠. 예. 글자를 좀 넣고 싶어. 그림을 좀 넣고 싶어. 여기 적합한 그림을 좀 골라줘. 그럼 그림을 이렇게 골라줍니다. 거기다 진짜. 어떡하냐. 회사원들 어떡합니까? 야. 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어. 각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어. 그런 메시지도 만들고요. 진짜 끝내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전문가들이 더 신기하게 했던 거는 팜의 그 API를 열기로 한 거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물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했을 땐 이 신기한 장면이 좋았는데 예. 전문가들은 그 팜의 API를 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벤치마크 한 29종의 자연어 처리를 시험을 해보니까 29종 중에 28종에서 팜이 GPT-3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게 우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취재하다 보면 아끼면 똥 된다고. 그러니까 내 특종거리 하나 있었는데 그 숨겨 좀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써먹어야지. 그럼 꼭 나오지. 꼭 나오죠. 다른 데가 바로 나오잖아요. 예.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API를 열어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진 못했어요. 예. 근데 GPT에서 먼저 그걸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근데 뭐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내게 또 좋은데 막 예.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팜을 내부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테스트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API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오세요. 그게 아까 오픈 AI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챗 GPT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들어가는 챗 GPT와 예. 구글이 자기들이 직접 만든 파맨 클라우드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양새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API를 만들어내면은 우리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공개를 했어요. 이걸 메이커 스위트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플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애플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거를 활용해서 만들려면은 요런 규칙을 가지고 만드시면 편합니다라는 걸 만들어주면 앱 개발자들이 그걸 기준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팜을 쓰기 위한 API를 연결해서 쓰게 된다면 우리가 메이커 스위트를 통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랑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들이 와서 생성형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MS의 사티아 나달리 CEO가 나타났습니다. 예. 나타나서 야
오피스 365에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었어. 아. GPT-4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의 미래야. 이전에 지금 너네들이 키보드하고 마우스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지? 그것처럼 나중에는 우리 부조종사라고 표현을 쓰는데 조종은 당신이 하지만 부조종사로서 옆으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부조종사 없이는 컴퓨터 사용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래? 라고 했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한번 예. 같이 보시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거.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미팅 스케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서 코파일럿 문서로 써줘. 어나운스먼트 카페에 관련된 얘기를 글자로 써줘. 문서로. 그러면은 워드가 열리죠. 예. 워드에서 글자를 써줍니다. 어허. 이런 것들을 해서 커피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할 거야. 예. 그렇게 돼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10개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PPT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PPT를 쭉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저거. 이것도 신기한데 지금 이게 장부거든요. 예. 장부를 쭉 스프레드시트에서 장부를 하게 나면 엑셀에서 하고 나면은 여기 우리 수익률이 얼마나 돼? 이야. 라고 하면 쫙 계산을 해줍니다. 대박인데. 수익성 분석 그리고 그거 가지고 메일도 보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팀즈라 그러죠. 예. 같이 화상 회의를 하게 되면은 각국에서 있는 화상 회의가 나오는 결과들을 뽑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같이 회의를 하더라도 그 옆에는 그 영어 자막이 뜨게끔 해주는 예. 그런 서비스까지 돼 있는 거예요. 코파일럿 부조종사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피스 365에다 AI를 적용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걸 보여준 거고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보게 될 건지는 이제는 우리의 창의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있는 서비스에다 집어넣은 거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거나 삼성의 갤럭시를 쓸 때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극히 일부잖아요. 예. 삼성의 갤럭시를 쓰더라도 삼성이 제공하는 앱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앱이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앱을 만들 수 있을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경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지금 챗GPT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니까 돈을 내고 물론 뭐 비즈니스 환경이니까 돈을 내겠으나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PI를 열었다라는 거는 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뭐 저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다가 그 뭐 세무 자료를 집어넣어요. 예. 나의 세무 자료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럼 세금 얼마입니다 계산해주는 텍스 GPT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PDF를 내가 뭐 책으로 해서 뭐 PDF를 뭐 한 100장 200장 되는 거를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려요. 예. 그리고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 얘기를 그냥 거기다가 책으로 해서 그냥 집어넣어요. 그다가 갑자기 근데 그 제비다리 부러뜨린 애가 누구야? 그러면 얘는 원래 그건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예. 그럼 거기서 내가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있고. 부러뜨린 애는 놀부입니다. 이런 거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숙제하기 진짜 쉽겠다. 빨리 태어나길 잘했다 정말. 야, 야. 그 저 녀석은 어떤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그렇죠. 저걸 사용하려면 예.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하듯이 예. 접속을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앱스토어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반은 애플이 만들어 놓은 기반인데 예. 거기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밑에 기반에서는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대한 인공지능 그 녀석은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써도 충분히 다 이른바 서빙이 가능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예. 여기서 질문 안 드렸으면 그 얘기 어떻게 하시려고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그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퍼스케일 AI라는 것이 이제 그냥 정답으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뭐 알고리즘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여기서 지도학습이라 그러죠. 야 이거는 문법은 이런 거니까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림이라는 건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알려주고 뭐 고양이라 그러면은 뭐 고양이는 뭐 이렇게 한 게 있고 저렇게 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네가 좀 공부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무조건 스케일만 크면 답은 정확해진다. 점점 더. 이렇게 해서 답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큰 게 장땡이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알고리즘 이걸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2017년에 구글이 만들어낸 트랜스포머로 그냥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예.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글자들 사이에 어떤 그 빈 공간에 대한 확률적인 추론을 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정확도는 높아진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던 얘기 중에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던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방식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도 뭐 트랜스포머 말고도 리포머도 있고 뭐 RNN 방식, 뭐 CNN 방식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트랜스포머 논문 기반으로 해서 그냥 사이즈만 키우면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만든 모델이고 예. 자기가 제일 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른바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으면 예. 거기에 최적화된 모델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다른 기능들은 배제하고 요 모델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ASIC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단순 연산만 빠르게 하는 기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벨리온 어떻게? 리벨리온은 금융과 관련된 특화된 게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엔비디아는 비싸요. 네. 엔비디아 칩 엄청 비쌉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다양한 반도체가 나와 있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아무리 비싸도 엔비디아가 제일 싸더라. 현재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저런 그 서치 모델 네. 무슨 알타 비슷하니 뭐 많았잖아요. 옛날에 라이코스니 뭐니 뭐 하다가 결국은 한국은 네이버 외국은 구글 딱 두 개로 그냥 딱 재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AI 모델도 뭐 이런저런 방식을 고민하다가 그냥 구글이 만든 그 로직으로 크게 하면 장땡 여기를 더 크게 하지 않는 이상 못 이겨. 그걸로 딱 게임이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의 경쟁은 다양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 연산의 기본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엔비디아보다 더 잘하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GPT는 누가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가 오픈AI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GPU 씁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 보기에는 GPU.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서비스 제공 경쟁이 시작됐다. 예. 그럼 오픈AI의 그 GPT-4라고 하는 친구하고 예. 구글의 누구라고요? 그 구글의 팜. 팜? 팜. 그리고 뭐 LG도 우리 한 몇 달 전에 모셔서 네. 네. 그 초거대 AI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해서 네. 들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도 또 비슷한 거 만들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에 검색 엔진이 다양하던 시절에 여기서도 검색해보고 저기서도 검색해보고 하던 그런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럼? 그러니까 아직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한국어 학습량이 적어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 제공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에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는 모델인데 네. 또 각 서비스별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위에 있는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아무리 애플의 생태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이 된 거고 이 모델에 있어서의 경쟁은 끝났고 반도체 칩에 대한 것도 다양한 맞춤형 기능을 강화한 반도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가장 병렬을 연산을 잘할 수 있는 엔비디아보다 더 저렴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만 남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잘 알면 그것만 남은 거네요. 경쟁이네요. 서비스 경쟁은 그 경쟁이 되는 거고 이쪽에 하드웨어 경쟁은 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GPU 잘 만드는 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GPT 테마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그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동안 연구해왔던 방식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붐업이 되면 와 그럼 인공지능 기존에 하던 애들 대박 나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도라지 뿌리를 48시간 북쪽에다 절을 3번 하고 다렸더니 모든 병이 다 나아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제약회사들 다 망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들도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 하고 있었던 게 낫다. 하고 있었던 게 낫다. 심지어 그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저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기존에 연구한 것들이 너무나 허탈해지는 거지. 허탈해져서 정말 얘기가 뭐 정말 머리를 빨리 비우고 빨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고등학교 내내 축구하고 대학교 진학해서 축구하고 있는데 메시가 막 15명씩 나오고 막 그러면 축구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허무한 거거든요.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어떤 모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트랜스포머에 적합한 모델만 남는다 그러면 그분들도 되게 이제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야, 그러네. 앞으로 이거 잘 봐야 되겠네. 그리고 어쨌든 재미는 그 MS가 좀 더 본 것 같다. 본 것 같다. 네, 근데 구글은 기술적으로는 더 거기도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 거예요? 눈치 잘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이제 서비스의 영역은 어떤 구독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들의 경쟁이었다 그러면 그 뒷단은 오히려 콘텐츠들의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무슨 뭐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무섭게 컸잖아요. 근데 정작 이 플랫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콘텐츠. 콘텐츠 서비스를 누가 더 여기다 올리느냐 여기가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글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오라고 API를 열어준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를 활용하는 소비자하고의 접점에 있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엄청나게 비싸서 이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이거 클라우드 비용 쓰는 거 하고 소비자 가격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는 그냥 돈 투자한 돈 가지고 적당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단가 인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왜 직장인에서 보면 만드는 거 밑에 직원이 다 만들고 상사는 와서 야,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꾸고. 근데 앞으로는 다 그런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가 다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평론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화이트 칼라는 진짜 필요 없겠어요. 다 이거 하는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지고. 그렇지. 어떻게 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그 최상단에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 데이터 조사하는 걸 걔네한테 맡겨놓고 걔를 얼마나 맛깔스럽게 우리가 방송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건 좋아 나빠 좋아요 나빠요만 하면 되나? 어떡하냐 진짜 걱정. 알겠습니다. 아유 빨리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입니다 진짜. 와 잘해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프로 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